위기 전환에 기회를 활용하는 그 수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해서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무역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을 한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코로나19로 무역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환리스크 관리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면서 셧다운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 분야, 친환경 분야 잘 변신만 한다면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수출이 한 6%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새해는 지난해와 달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해가 됐으면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됐던 게 수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최용민 원장을 모시고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초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난해 제가 그 한국무역협회장께서 무역의 날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국 경제사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수출이 돌파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것 중에 IMF 때 참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네. 그때도 우리 무역에서 특히 수출 기업들이 외화를 많이 물건을 팔고 벌어오는 바람에 또 조기에 세계에서도 뭐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소위 말하면 경제 주권을 찾아오는 이제 네. 그런 하나의 사건적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뭐 사람의 이동도 막게 하고 물건의 이동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우리 수출품들이 또 해외 시장에서 선전해서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반전을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극복하게 되고 또 그러해서 우리 일자리라든가 우리 경제에 좀 훈풍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짧게 지난해 그 뭐 수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다시 한번 좀 결산을 해보면 뭐 통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개무역국인 홍콩, 네덜란드를 빼면 우리나라의 그 수출 감소율이죠. 사실 증가는 홍콩만 했었고, 감소율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낮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았다는 건데 왜 그랬던 겁니까? 수출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 나름대로 이제 우리 분석할 때 하루에 우리 수출이 한 2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20억 불이면 잘 나가는 거고 한 18억 불 되면 좀 힘든 거고 하루에 수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하반기들에 2, 4분기에는 되게 힘들어서 18억 불 정도밖에 안 됐고 3, 4분기, 4, 4분기에는 20억 달러 정도를 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동이나 이런 건 힘들어졌지만 우리 기업들이 좀 디지털라이즈화해서 잘 대응하면서 우리가 디지털로 연결되는 시기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간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쉽고 빠르게 무역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을 한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기민하게 대응한 게 하여튼 수출로 나타났고 그런 게 이제 뭐 비대면 산업, 그렇죠. 소위 뭐 홈코노미라 그러나요? 홈 이코노미 그런 관련 제품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산업이 디지털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고 그것이 이제 또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 이상 또 후반기에 선전을 했고 또 하나는 SSD라고 하는 대량 저장 장치라는 게 무슨 홈 네트워크를 하건 어떤 기본적으로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많이 선전을 했고요.
실제로는 홈 이코노미 뭐 이런 부분을 했지만 이런 거죠. 냉장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냉장고라는 게 기존 냉장고라는 것은 가전제품이어서 원가로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냉장고 안에 식재료가 뭐가 있는데 이때 적합한 요리는 뭐다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는 AI를 접목시켜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우리 네. 냉장고가 선전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그 화장품 같은 것도 잘 팔리는데 단순히 화장품이 뭐 중소기업들이 10% 20% 증가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스마트 거울 같은 것은 그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부를 바로 촬영을 해서 너는 이런 화장품이 좋고 피부 관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한 10초면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는 디지털 기기와 기존 전통 제조업이 결합되면서 그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기 전환의 기회를 네. 활용하는 그 수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통 종목이라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면 그 추세에 맞게 잘 이렇게 진화시킨 게 예, 또 혁신하는 뭐, 게 이제 이렇게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회복 속도를 결정한 거죠. 사실 네. 시장의 수요라는 건 우리 제품만을 살려고 시장 수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그런 그 시장 변화 내지는 수요 변화에 산업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네. 어떻든 간에 우리 제품인 수출 경쟁력이 결정하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좀 예. 실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중소기업 수출이 또 지난해 좀 예. 갈목할 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우리 전체 예. 수출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원래는 한 17, 18% 정도 우리 전체 수출에서 비중은 예. 그 정도였는데 거의 20%까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기업은 10% 가까이 줄었는데 중소기업은 2% 정도 감소했거든요. 물론 네. 같이 줄었지만 그 감소폭이 크게 달랐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비대면이라든가 화상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하기보다는 중소기업한테 조금 더 안성맞춤인 그 마케팅 툴이 되고 또 정부나 저희 같은 어떤 경제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좀 지원한 게 좀 주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좀 탄탄하다는 게 수출에서도 이제 입증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올해 전체적으로 그 우리 무역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세계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됩니다. 네. 뭐 다른 데에서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 무역 쪽의 성적은 하여튼 뭐 G7이니까요. 네. 저희 목표는 또 한 2030년대에 들어가면 한 G4로 한 4강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무역계 나름대로 기대이자 희망인데 우리 그러니까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지금 10강이냐 9강이냐 그러고 있는데 예. 무역으로만 따지면 수출로만 따지면 네, 수출로만 따지면 예. 이제 세계 7위. 지금 현재 7위고 7인데 조만간은 하여튼 좀 4, 5위까지도 간다. 4강까지도 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흐름이 또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반도체와 아까 말씀드린 SSD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또 효자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친환경차 부분입니다. 친환경차가 작년에 한 그 어려운 중에도 25% 정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중에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메인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 한 20%가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제 코로나라고는 변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거의 이 바이오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데서도 잘 선전했지만 바이오 헬스의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잘 선전을 하고 있어서 올해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흐름을 받고 2차 전지 부분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수출이 한 6%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예,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순위가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뭐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도 유효한 거지만 크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쪽. 예, 그러면서 친환경차 또 이런 쪽으로. 친환경차. 예. 그리고 또 기업 규모로 보면 또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또 예. 올해도 역시
그 네. 수출에 일조를 할 거다. 예. 그렇게 지금 근데 전망하시는 이제 거예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기존 전통적인 상품에서는 사실은 원가적인 측면 또는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관련된 그런 임금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디지털에 적합하게 변형을 시키고 상품을 좀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그 정도가 결국은 회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해 또 그렇지만 이제 올해도 계속되는 그 정책이 디지털 뉴딜, 예. 그린 뉴딜을 이렇게 예.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올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네, 대한 그렇죠. 출범인데 이 대표적인 그 부분이 이제 친환경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 정도를 새로 투자한다. 그래서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 연결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중국이라든가 EU라든가 여타 나라들도 결국은 경제 회복의 재정과 어떤 새로운 그 디지털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큰 정책의 포커스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요 연관돼서 우리의 디지털 분야, 친환경 분야, 특히 아까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뭐 세 자릿수 증가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잘 변신만 한다면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 정도 내지는 어떤 조금 순위도 올라가는 수출 순위도 지금 7위인데 조금 올라가는 것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로만 따지면 이제 그 뭐 G5, 4까지 뭐 가겠다고 몇 년 뒤면 그 전망하셨는데 올해 전체 무역 규모는 다시 지금 1조 달러 회복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예. 지금 왜냐하면 수출은 한 6% 정도, 예. 수입은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면 거기에 대해 자본주의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소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네. 5% 정도 증가해서 올해는 무난하게 1조의 무역 규모가 돼서 우리가 1조라는 게 사실은 1조 매년 달러? 1조 예. 달러입니다. 예. 네. 1조 달러라는 게 매년 12월 5일을 이제 무역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네. 그게 1조 달러를 처음 달성한 날을 기념해서 새로 기존에 11월 30일 있던 거를 바꾼 거거든요. 날짜 바꾸신 예, 거죠. 나름대로. 그 말은 다시 한번 뭐라냐면 어떻든 간에 무역이 조금은 경제를 선도하는 그 어떤 기관차로서의 역할로 복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1조 달러 무역 네. 복귀가. 예. 네. 예. 그 어쨌든 올해 그렇게 전망하는데 이제 또 바이드노믹스인가요? 좀 예. 그런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예. 부정적인 이제 변수들도 분명히 있지 예,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미중 뭐 무역 마찰도 예. 그렇고 뭐 환율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악재 요인이 지금 도사리고 있나요? 무역 업체 입장에서 현장에서 제일 절실하게 느낄 올해 최대 그 어떤 무역 부분의 그 걱정거리, 지금 나름 그런 부분은 예,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050원대까지도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1,100원대 아니겠느냐는 게 이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채산성 악화가 되고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가치가 높아지고 절상이 되면 또 궁극적으로는 또 계약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수출 물량 감소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네. 나름대로 환 리스크 관리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신정부에 특색하면 어쨌든 간에 그 바이 아메리카 내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미국의 일자리를 우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부터 시작된 어떤 반덤핑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관세 분쟁 관련 부분들이 네. 아주 첨예하게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미국이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약간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교역이 좀 다운되는, 좀 냉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우리 수출에는 또 부작용도 적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무역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혁신의 기회도 된다. 예. 이런 그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기존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줘되어 왔던 부분인데 네. 그 말은 사람과 제품의 이동은 최소화하면서 결국은 디지털로 연결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갈 필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흔하게 언택트라는 산업의 어떤 키워드를 썼는데 앞으로는 또 언맨드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굳이 할 필요 없도록 이 작업이라든가 이 국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무역 트렌드에서도 이제 직접 가서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협상보다는 비대면 이런 화상 상담이라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품의 특성 관련해서는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드렸지만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설탕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무역에서 중요한 이슈는 GVC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한 곳에 다 만들어 놔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높이서 효율을 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초에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면서 공장이 하나만 부품이 안 돼도 다 셧다운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GVC 글로벌 공급망의 기지를 사실 말하면 공장을 시장 중심형으로 다양하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중요한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야, 인건비가 비싸고 원가가 비싼데 어떻게 만드냐? 그것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그 인건비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적인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를 다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유망 품목 AI 리포트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 이를테면 술 유망지와 유망 품목을 AI로 지금 예. 예.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제 냉장고와 저희들이 면 이런 것들에서 분석했었는데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많이 물건을 수출하는 시장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내보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전혀 안 내보내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내보내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쟁국이. 그렇죠. 경쟁국이 됐건 경쟁업체가 됐건. 음. 그러면 전 세계 무역의 통계를 다 가지고 그 똑같은 품목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많이 소비되는 시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다만 그 숫자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통관의 용이도 뭐 어떻든 간에 성장도 이런 걸 한 9개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찾아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우리가 내보내는 중점이 아니라 그 상품이 팔리고 있는 전체적인 트렌드와 또 무역을 해야 되니까 네. 단순히 많이 소비된다기보다는 국제적인 교역의 편의성 등을 넣어서 점수로 이제 쭉 제공해서 야, 이 시장이 유망하다 이렇게 제시를 업계에 해줘서 업계가 조금 더 판단을 내리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레포트를 거의 매월 한 3-4개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망 품목 AI 리포트 같은 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자리를 잡아간다 그럴까요? 예. 영역이 커지고 그러면은 국제통상무역연구원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은 그 EBSI라고 해서 향후에 무역이 얼마나 잘 될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경제 지표가 있는데 네. 굳이 그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게 하고 나면 이미 과거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미래 것을 당장의 것을 잘 반영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어떤 상품이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 현재 빅데이터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정형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느냐가 과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시장과 유망 품목을 추천할 때 그 빅데이터를 더 활용해서 그 부분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신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뭐 색깔을 내놓을 텐데 이미 뭐 친환경 쪽도 네.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 밝혀진 상태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지난해 이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는 IMF나 OECD 같은 국제 기구들은 4에서 5%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8%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지난해 어차피 같은 침체를 보였던 러시아나 중남미는 올해에도 2%대 성장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수 시장이나 국제 무역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간에 경제 기반을 잘 갖고 있느냐, 탄탄하게 쌓고 있느냐. 중국과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제조업 기반이 강해서 회복이 빨리 됐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이 크고 또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여력도 있어서 투자와 소비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경제 성장에 이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 기반도 약하고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투자 여력이 높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우리 기업들도 어떤 시장을 기존 시장에 대한 공략보다는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를 좀 감안해서 소비재라든가 특히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본재라 하더라도 투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올해 수출 기업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무역은 나름대로 어떤 단기의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사명감과 거의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요즘에 DNA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디지털과 이제 네트워크와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통 제조업으로 강한 나라에서 이게 다른 기업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뭐 IT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IT 기업과 BIT 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또 무너뜨려야만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에 대한 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제품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올해가 돼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출 중소기업들이 뭐 지난해 이렇게 맹활약했듯이 방금 말씀하신 DNA를 잘 염두에 두고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면 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 방역이 많이 회자됐던 것처럼 대한민국 호가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역시 그런 추세가 더 이렇게 확대돼서 우리 무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세계 속에 역시 높은 개가를 올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